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부조관련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외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원래 종강이라고 제가 앞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7단원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8단원에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요. 부양의무자라고 하고 책임 부양 수급권자. 수급권자는요, 수급자하고 틀려요.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해요. 근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장난의 법은요,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그럴듯하거든요. 수급자가 아니라 수급권자다라고 파악하고요. 일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급자인지 수급권자인지. 법규 말장난이에요. 정말 열받는 문제 많습니다. 말장난으로. 최저보장 수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생활 실태라고 보고요. 최저 생계비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척하여 금액을 말한다. 이게 최저 생계비입니다. 얘를 또 살짝 돌려요. 이렇게 최저 보장 수준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문 나오면 최저 생계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가구갑니다. 급여를 받거나 자격 요건을 부합하는 자에게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득 인정행,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는 선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개별 가구입니다. 여기서 또 말장난이에요. 이 개별 가구 여러분 설명드렸죠? 개별 가구가 기본 단위예요. 개별 가구가.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이 구성된 가구, 이게 기본 단위예요. 그럼 여기는 산출된 개별 가구란 말이에요. 개별 가구. 여기에 말장난을 살짝 껴놔요. 여기다가 개인 가구라고 써놔요. 그러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개인 가구가 아니라 개별 가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또 말장난이에요. 시험 문제는 차감한 금액으로 나와요.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합산한 금액이다. 진짜 법규 아주 치사빤스 더럽고 아주 치사빤스한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장난을 조심해야 되는데 법령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환산액을 차감이 아니라 합산이다. 개인 가구가 아니라 개별 가구다.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건 최저 생계비다. 부양 의무자는 수급자가 아니라 수급권자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상의 계층은요, 수급권자 쭉쭉 나오는데 소득 인정액의 기준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입니다.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중위소득 100분의 5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쭉 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심의 의결이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의결 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의결 기관이라 나왔다라고 심의 의결을 거치는 거니까요. 의결 기관 나오면 답이 뭐예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다. 이렇게 찌찌뽕 시켜야 돼요. 의결 기관 나오면 답이 뭐라고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야 됩니다. 나머지 다 보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25문제 중에서 다 맞자 이러면 법규에서 아주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25개에서 20개만 맞자, 5개는 찍자.
찍자 5개, 5개 찍으니까 답은 뭐예요? 5번 찍자. 그래서 법규는 5개 찍자. 5번 찍자. 재수점은 2-3개 맞습니다. 그래서 20개만 맞자.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 15개 이상만 맞자. 그럼 마음 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선정이죠.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입니다. 경상소득은 뭐냐면요. 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런 거 돈. 이전소득은 뭐냐면요. 이전소득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가 도와줬다. 형제가 돈을 얼마 도와줬다. 또는 기부금이 나왔다. 기부금 이런 거. 이런 기부금이라면 이해 편하겠네요. 기부금 이런 걸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돈 되는 거 이걸 경상소득이라고 한다. 다음 중 경상소득이 아닌 것은 아닌 게 답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고요. 소득 인정액의 산정 그렇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재산소득이 쭉 나옵니다. 넘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기출에서 확인하는 게 더 빠릅니다. 왜? 기출은 옳은 거가 나오면 옳은 것만 체크하고 틀린 거 나오면 틀린 게 왜 틀린 거 체크하고 이게 더 지름길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거가 있다라고 그냥 크게 흐름만 잡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이론서 끝나고 기출로 넘어가야 됩니다.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 재산 쭉 나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존재를 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해 주는 역할이다. 잘 살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타 법률 보호의 우선의 원칙이에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령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을 때 다른 법이 우선한다 이겁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해서 행하지는 것다.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이 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얘는 국기법은 얘는 우선 다음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타 법률보다 뒤에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타 법률 보호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땡이에요. 우선이 아니라 타 법률이 우선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우리 많이 했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있고요. 그래서 100분의 30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것도 시험이 나옵니다. 이하로 또 나와요. 이상이다. 주거급여 100분의 46 법 바뀌었습니다. 의료급여 100분의 40 교육급여 100분의 50 이렇게 보고요. 해상급여, 장제급여, 재활급여 쭉 나옵니다. 여기도 아닌 게 나와요, 시험에. 보장급여에 아닌 거, 그러면 생활급여. 생활급여는 없죠? 이런 거. 또 장애급여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급여, 생활급여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요. 차상위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하나, 둘, 셋, 넷, 5개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 그래서 포인트 잡으십시오. 생계급여 100분의 30 이하가 아니라 30 이상이다. 이런 거 너무 또 무시하면 또 시험 볼 때 아주 한 문제로 떨어지면 미쳐버려요. 근데 이런 거 떨어지면 진짜 잠 못 자요. 화병 생겨요. 100분의 30까지만 외우는데 이상인가 이하인가? 이하. 100분의 30이 맞겠지? 라면 이게 미쳐버립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100분의 30 이상.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주거급여는 뭐예요? 주거하는 거니까. 집이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교통부 장관 100분의 46 법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교육급여 갑니다. 교육급여니까 누구예요?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 100분의 50 이상이다. 라고 보고요.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이다. 의료급여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죠.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해상급여, 장제급여 볼 거 없습니다. 자활급여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는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보장기관이 부담, 자활급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방법입니다. 생계급여, 현금급여의 원칙입니다. 현금급여, 현물이 아니라 현금, 현찰이 최고 좋다. 정기급여, 직접 지급, 조건부 수급, 조건이 있죠. 차등해서 지급한다. 등급별로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합니다. 타 주거는 아닙니다. 타 주거가 아니라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서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건 이제 탄이에요. 근데 현 문제 주거급여는 타인의 가정에서 위탁해서 실시한다. 이러면 땡이에요. 이 밑에는 조건부니까요.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의 신청입니다. 수급권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이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권자에 대한 급여를 여기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로 나옵니다.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수급권자가 동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청을 볼 수 있다. 이걸로 말장난하기 좋아요.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를 구하면 신청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포인트 잘 잡시다. 이런 걸 빨리 감을 잡아야 법규가 쉽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외우고 문항을 외우는 사람들은 성격 고쳐야 돼요. 수급권자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동의는 신청으로 간주한다. 끝! 넘어가자. 이렇게 포인트 빡빡 잡으시고요. 급여의 결정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를 취할 때 지체 없이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통지입니다. 통지는. 이것도 말장난이 좋아요. 신청일부터예요. 시험에는 결정일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결정일부터 30일.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라고 보시고요. 특별한 경우만 60일 이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기본 메인 30일 이내. 그래서 신청일부터라고 보시고요. 급여 실시 어쩌고 저쩌고 쫙 하고요. 해당 연도에 1월 1일이다. 그래서 시험에 3월 1일이다 하면 웃기지 마라. 1월 1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 급하니까 여기에 규정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법규요. 법규는 문항 외우지 말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찌찌뽕. 그래서 기출을 자주 봐야 됩니다. 자활 기업가입니다. 수급 및 차상위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설립한다. 이런 거 쭉쭉 나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광약역 자활센터
멀리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넘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있는 거겠죠. 이런 건 다 뭐예요? 비영리 법입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문 넘어가고요.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권리와 의무. 그래서 급여의 변경 쭉 나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뭐 상식이죠. 그래서 이런 거 말장난 조심을 하겠죠. 수급자냐, 수급권자냐. 압류 금지, 또 양도 금지 당연하겠죠. 이의 신청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라고 보고요.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전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보낸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건 1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10일 포인트 잡으시고요. 시도지사의 처분 나옵니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국장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30일 이내, 여기는 또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각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래서 서면 및 구두 이렇게 나옵니다. 구두는 아니고 서면으로 통지한다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의료급여법, 긴급복지법, 의료보호법, 수급권자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노숙인 나옵니다. 노숙인 시험 문제. 노숙인은 의료급여 1급입니다. 1급, 1종. 시험에는 뭐 2종으로 나온다. 2종이 아니라 1종이다. 그래서 1종, 노숙인은 1종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급여 주요 내용 넘어가시고요. 의료급여 기관이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의료급여 부담. 급여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라고 보시고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다 글자 외우면 미쳐버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 외우려고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내어지면 그냥 넘어가세요. 기출해서 또 확인하는 게 더 빠릅니다. 넘어가시고요. 수급권자의 보호 권리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압류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 신청 90일 이내. 90일 이내 문서, 전자문서 포함한다라고 보시고요. 180일이 지나면 제기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 청구. 급여 비용 심사 기관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기본 3년이죠. 소멸시효 나오면 3년이다. 몇 번 해보면 또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죠.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 그래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뭐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뭐 쭉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상식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기관 뭐 쫙 보고요. 긴급한 상황이죠. 외국인 특례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은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또 왠지 그럴듯해요. 포함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시고요. 긴급 지원의 기간 뭐 쭉쭉 나와서요.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에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이다. 1개월간입니다. 1개월간 나오고요. 긴급지원은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겁니다. 1개월이다라고 보고요. 수급자의 권리보호 쭉쭉 나옵니다.
결정이나 반환 명령에 이의하여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하면 30일 이내. 30일 이내. 구청장은 10일 이내. 시도지사는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부를 15일 이내. 이런 뭐 숫자까지 뭐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지만 할 수 없습니다. 뭐 외우는 수밖에요. 기초연금법 갑니다. 우리 공부했죠?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이다.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 그래서 기초연금법. 옛날에는 노령연금, 기초 노령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기초 고령연금, 노령연금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100분의 70 수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다. 65세 이상 100분의 70. 다시 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적 우체국 이런 것들은 지급하지 않는다. 왜? 지들연금이 따로 있으니까 이중복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넘기고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산정의 특례.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는 적용하는 기준이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한다. 그래서 금액 얼마입니까? 30만 원이다. 그래서 30만 원 받고 있죠. 100분의 40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 2라고 보시고요. 기초연금 금액의 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100분의 20, 30이 아니라 20을 감액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기초연금의 신청 지급 방법 넘기시고요. 쭉쭉 넘겨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상실 갑니다.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국적을 상실할 때, 국외로 이주할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상실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효 부담, 시효.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자의 권리는 5년간, 3년간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 완성이 소멸된다. 그래서 3년간이 아니라 5년간이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한다.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 40, 90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권리 압류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이 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구두가 아니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일어나서 그 기간 내에 이의식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60일 이내에 이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잔머리가 좋은 사람은 밑에 건 귀찮아, 그냥 이거 하나 외우기도 힘들어, 그러면 이 신청은 90일 이내에 서면을 한다 이렇게 공부해도 됩니다. 왜? 다만 이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파트 강의를 했는데, 의외로 숫자 외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숫자 외우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기출에서 다이렉트로 흡수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기출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